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이번 영상 주제, 개인 택시를 시작하면 차량 뭘로 해야 되냐? 일단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자, 양수 교육 추첨이 끝났습니다.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잘 준비하셔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떨어지신 분들, 그래도 이제는 누적해서 점수를 주고 다음번에 가점을 주죠. 그래서 다음번에 될 겁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개인 택시 시작하면 차량을 뭘로 해야 될까? 이제 많이 고민이실 겁니다. 어차피 한 대를 결정해서 시작해버리면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근데 하기 전에 양수교육 추첨되고 기다리시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일단은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전 같으면 정답에 가까운 게 있었죠. 소나타를 하는 게 가장 정답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워낙 사람들이 다양해지고 그리고 환경도 다양해져서 정답지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런 형태로 다양합니다라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고민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일단 연료별로 그다음 차량 실제 선택하는 걸로 쭉 한번 얘기해 보죠. 개인 택시는 가장 장점이라고 하면 유가 보조를 받는 것이죠. 적어도 LPG에 대해서는 유가 보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전에는 뭐 다른 것도 받았다라고 하는데 아마 그건 좀 불편한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화물차가 유가 보조를 받는데 화물차에는 주기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연료를 좀 불법적으로 그러니까 보조받은 세금에 대해서 좀 혜택을 받은 그 연료를 이상한 식으로 이제 전용한다. 라는 것으로 인해서 단속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있죠. 지금 택시 같은 경우에도 유가 보조를 받고 부정으로 사용하면 그것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자, 유가 보조를 뭐 일정 기간 정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뭔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LPG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게 가스이기 때문에 다른 식으로 좀 옮기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디젤 같은 경우에는 연료를 빼서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택시는 LPG만 유가 보조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LPG가 택시에서는 가장 중심이고 무난하다라는 것이고 또 LPG 충전소가 택시 위주로 많이 하고 그다음 그런 곳에 가면 뭐 세차장이나 아니면 택시에 대한 혜택 좀 싸게 해준다던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LPG 충전소가 택시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택시들이 이용하려면 뭐 세차나 이런 시설들이 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일반적인 가솔린 디젤 그 주유소보다 LPG 충전소가 그나마 셀프 세차하는데 좀 괜찮죠. 그런 상황입니다. 여튼 LPG가 택시에서는 가장 무난하긴 합니다. 그다음 가솔린을 쓰는 기사님들이 요즘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에 통계에서도 본 것처럼 확실히 증가하고 있고 다만 가솔린을 순수 가솔린만으로 쓰는 기사님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 기준으로 몇백 대 수준이니까 49,000명 개인 택시 기사님들 중에서 몇백 대가 있다라고 하면 거의 뭐 0.0 몇 %죠. 그것도 이제 진짜 돈 많이 벌 수 있는 능력 되는 고급 세단 비싼 것들 막 1억, 1억 5천, 2억 이런 건 개조하면 진짜 중국 차값이 똥값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기사님들이 그나마 가솔린으로 하시고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가솔린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LPG를 개조하겠죠. 그리고 LPG를 정상적으로 개조하고 마치면 이 개조 차량들도 보조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상당수의 기사님들이 요즘 같으면 개조 비용이 한 3,400 들고 그 개조를 하면 이제 업체에 따라서 보증 기간이 좀 다릅니다. 근데 주로 많이 하는 수도권의 업체 같은 경우에는 2년 무제한 주행 거리로 보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개조를 하고 운행하시는 기사님들도 계시지만 분명한 건 순정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안 되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좀 골치 아프죠. 그래서 이걸 경험한 분들은 그래도 뭐 크게 부담 없이 하긴 하지만 이걸 안 해본 사람들이 하기에는 좀 무섭죠. 그래서 분명한 건 있긴 있는데 골치 아프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디젤은 일단 택시로는 수도권에서는 해주지 않습니다. 허가 자체가 나오지 않고 다만 이제 지역에 따라서 달라요. 서울은 디젤은 일반 중형으로 등록을 안 해줍니다. 그다음 다른 지역들은 해주는 곳도 있긴 있어요. 네, 근데 당연히 보조는 안 될 것이고 장점이 사실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사님들이 선택을 거의 안 하겠죠. 근데 뭐 이를테면 울릉도, 뭐 마찬가지로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SUV 택시가 좀 많겠죠. 근데 요즘에는 SUV 택시도 이제 LPG 나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걸 선택하면 되는데 그 이전만 하더라도 LPG 택시가 없으니까 SUV를 선택해야 되는 그 지형, 뭐 강원도도 그렇고. 근데 거기에서 LPG 차량 다른 건 없고 가솔린은 선택할 수 없으니까 디젤을 선택하는 기사님들이 계셨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LPG 택시까지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뭐 핑계 댈 게 사실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젤은 거의 선택을 안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요즘 많이 나오는 게 가솔린 하이브리드. 자, 이 가솔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타시는 분들도 꽤나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캠리 같은 거죠. 자, 이게 국산 하이브리드는 아예 LPG 개조할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도 꽤나 계십니다. 네, 그래서 2년 무제한 보증이 되기 때문에 2년 안에 최대한 많이 타고 그 뒤에 고장 나더라도 내가 뭐 충분히 뽑아내겠다라는 자신이 있는 분들, 그래서 K5 같은 거 뽑아서 바로 개조하고 연료비를 최대한 아끼면서 바짝 탄다. 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이런 식으로 굴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회사 택시에서 처음에 이제 실증 사업으로 회사와 어떤 자동차 회사와 그 하이브리드 LPG 차량에 대한 테스트를 했죠. 그 실증 사업이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거 가솔린 하이브리드 K5 같은 거 뽑아서 개조해도 되네? 라는 걸 실제 회사들이 경험하니까 자기들이 직접 K5 하이브리드 뽑아서 LPG 바로 거기 맡겨서 개조하고 기사님에게 굴려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꽤나 오히려 수지 타산이 많나 봅니다. 그래서 회사 쪽에서는 전기 택시보다는 가솔린 하이브리드 LPG 택시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기사님들이 선호하겠죠. 가솔린 하이브리드 개조차면 연료비도 저렴한데 그다음 전기차의 장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사님들한테는 좋죠. 반면에 전기 택시 같은 경우에는 개인 택시 기사들이야 밤에 어차피 12시간, 뭐 많이 일해봤자 12시간, 13시간이기 때문에 어느 시간엔 잔단 말이야. 그러면 집밥이 있는 분들은 집에 충전하면 되니까 괜찮은데 회사 택시는 12시간 교대인데 전기 택시 충전 시간 급속으로 해도 1시간을 무조건 빼야 되니까 결국 이걸 전기 택시를 만약에 2교대로 돌리면 운행 시간, 근무 시간 빠지니까 사실 전기 택시는 그 회사 택시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막 많이 선호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 택시 타실 분 찾는 회사들도 꽤나 있고 그렇습니다. 여튼 가솔린 하이브리드는 크게 개조해서 타는 K5 하이브리드 형태가 있고 그다음 개조하지 않고 그대로 하이브리드를 타는 이제 일본 차들 캠리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 있고 그 외에 뭐 산타페 하이브리드나 뭐 그런 것들을 뽑는 기사님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은 좀 소수다. 그리고 예전에는 니로 하이브리드 그것도 많았는데 지금은 확실하게 좀 그렇게 선호되진 않는 것 같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 택시가 있죠. 역시나 지금 보시면 전기 택시도 유가 보조는 없습니다. 가솔린, 디젤, 전기 얘들은 유가 보조는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 택시가 확실하게 숫자를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보조금 안 나오면 전기 택시는 장점이 없고 결국 내년 3월 이후부터 다시 전기 택시에 대한 수요가 좀 있겠지만 예전만큼 초기만큼 막 정말 대세다 이런 건 아닌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증가 추세가 맞긴 한데 확실히 막 예전처럼 불붙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그다음 전기 택시는 아마 내년 상반기가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쫄리실 게 지금 완속도 얘들이 단합을 했는지 모두 그 가격을 인상했거나 인상하는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20 몇 원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이제 그 가솔린 하이브리드 LPG 개조한 차보다는 연료비가 전기 택시가 더 많이 듭니다. 이건 분명하고 그다음
LPG 대비해도 50에서 70% 사이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과도기이긴 합니다. 전기 택시의 핵심은 지금 차량 가격이 내려야 되는데 국가가 보조금을 국산차에 몰아주다 보니까 국산차가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죠. 오히려 여기에서 이제 BYD 같은 차량들이 적극적으로 가격을 낮추면서 국내 시장을 진입하고 있고, 그리고 유럽에서도 BYD가 비롯해서 중국 자동차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국내에 그 BYD를 비롯해서 지커, 그다음 뭐 샤오팽 같은 중국의 전기차들이 대대적으로 들어올 계획입니다. 그러면 중국의 전기차들이 적극적으로 가격을 좀 끌어내리는 노력을 하면서 국산차도 따라서 가격을 내리고 대응하기 위해서 내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전기 택시 가격이 내려가면 충전 비용이 오르고 그렇지만 조금 상쇄되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다만 그 흐름을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택시는 사실 연료로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LPG, 가솔린, 그다음 가솔린 하이브리드, 그다음 가솔린 하이브리드, 개조차, 그다음 전기 택시, 디젤은 거의 쓰지 않고, 자, 요 정도로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다만 가장 무난하게 많이 쓰는 건 LPG라는 걸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고 그다음 이제 차량별로 하나씩 쭉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일단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게 결국은 소나타입니다. 소나타 K5 가장 무난하죠. 자, 물론 그 차지하는 대수도 가장 많고, 결국은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 그런 게 있죠. 이게 단순히 내가 잘 선택했다, 잘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판단에서 내가 아니고 남도 많이 신경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나타나 K5를 선택하면 자, 거기에서 내가 만족하는 것도 있고 불만족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소나타 K5를 선택하면 불만족하더라도 나만 그 불만족을 경험하는 건 아니죠. 다른 기사님들도 불만족을 경험해요. 가장 많이 선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만 힘들면 굉장히 억울해. 근데 남도 힘들면 사실 그건 크게 상관이 없어요. 마치 군대가 그런 것들이죠. 그것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나타나 K5가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소나타나 K5를 가장 많이 선택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만족하는 부분들도 있고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설령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조차도 남들도 다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무난하고 많이 선택하고 당연히 정비하는데도 가장 애로사항이 적고, 그다음 정보를 구하기에도 다른 기사님들, 똑같이 타는 기사님들이 워낙 많으니까 계속 이제 여쭤보면 정보 찾기도 좋고 가장 무난하다. 당연히 가격도 가장 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난한 거, 난 너무 튀는 거 싫어, 난 신경 많이 쓰기 싫어, 그러면 소나타 K5가 가장 무난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많이 하시는 차량이 그랜저와 K8입니다. 자, 그래서 택시에서 대부분은 소나타 K5, 그랜저 K8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요즘에 이제 전기 택시가 많이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적어도 이 네 가지 차종이 가장 다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그랜저 K8은 아무래도 배기량이 크고 그러면 장단점이 뚜렷하죠. 자, 가장 큰 단점은 연료비겠죠. 반면에 가장 큰 단점은 잘 나간다. 차가 아주 뭐 시원시원하게 잘 나가면서도 크고 안락하고 진동 적고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연료비. 그래서 똑같은 LPG 기반으로 해서 소나타 K5, 그랜저 K8 이 중에서 선택하시면 무난해요. 웬만한 뭔가 큰 문제 같은 것들도 적고, 그리고 다른 기사님들도 가장 많이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소나타 K5, 그랜저 K8은 그냥 취향 차이입니다. 자기가 선호하는 회사 걸 구입하시면 됩니다. 그냥 비슷합니다, 서로. 그래서 요 네 가지 대표 차종이 있고, 뭐 나는 신경 쓰기 싫어, 난 돈도 많이 쓰기 싫어, 그러면 그냥 소나타 K5 둘 중에 선택하시면 되고, 그다음 그래도 난 돈이 있긴 하고 조금 더 연료비를 쓰더라도 매출이 에서 비용 조금 더 들더라도 난 좀 편안하게 안락하게 아주 그렇게 일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그랜저 K8 선택하시면 되죠. 자, 그다음 여기에서 이제 다른 차종들은 조금 더 이제 자기의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차종들을 쭉 한번 보시면 요즘에 이제 인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LPG SUV가 있습니다. 자, 난 세단이 싫어. 난 도심에서 세단이 싫어. 그런 분들이 이걸 많이 선택을 하시죠. 사실 택시에서 SUV가 지금처럼 많이 선택을 한 건 얼마 안 됐습니다. 가장 첫 차가 대표적으로 이제 QM6, 르노에서 QM6가 나오면서 이제 기사님들이 LPG SUV에 대한 선택지가 생겼어요. 르노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택시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차별화를 위해서 SUV를 내놓은 거고, 이 QM6가 성공할까 실패할까 했지만 성공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 성공한 QM6를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현대기아차에서도 죄송합니다. 여기 잘못 적었네요. 죄송합니다. 소렌토가 아니고 스포티지. 자, 스포티지 LPG 나왔죠. 그래서 이제는 스포티지 LPG 있고, 그다음 여기에 또 토레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SUV, LPG 순정으로 쓰는 SUV 선택지가 꽤 많습니다. 근데 지금 QM6는 단종이고, 그래서 요건 좀 아쉽죠. 근데 스포티지, 그다음 토레스 LPG는 있습니다. 토레스 같은 경우에는 뭐 LPG부터 시작해서 뭐 가솔린 LPG, 그다음 가솔린 하이브리드, 그다음 전기차 뭐 다 있죠. 그래서 스포티지, 그다음 토레스, 이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SUV도 이제 택시에서는 할 수 있다. 뭐 장단점은 뚜렷하겠죠. 아무래도 차가 더 크고 무겁기 때문에 연비가 좀 떨어지는 것이 단점이고, 장점이라고 하면 SUV 좀 높고 시선이 높아서 좀 덜 답답하고, 그다음 허리도 좀 전반적으로 좀 덜 부담이 가고, 그다음 진칸이 넓어서 뭐 짐을 넣어두기에도 굉장히 좋고. 자, 장단점이 뚜렷한 이제 SUV LPG 택시 순정으로 선택하시는 기사님들도 꽤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전기 택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택시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오닉 5, EV6, EV5, EV3, 그다음 토레스, 그다음 코나, 니로를 비롯해서 전기 택시 중에서도 SUV, 그러니까 SUV 정통 SUV보다는 조금 낫죠. 그러니까 CUV 형태의 전기 택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뭐 선택을 하시면 무난하죠. 사실 차종별로 해서 뭔가는 없습니다. 그냥 기사님들이 내가 원하는 것에 따라서 가격이 있고, 그다음 뭐 충전 환경이 있고, 아니면 차량에 공간이 있고, 자, 그런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선택을 하시는 것이죠. 그다음 여기에서 좀 더 나는 진짜 내가 원하는 거 할 거야. 난 주관이 강해. 그런 분들이 이제 소수 선택하는 차량들이 뭐 EV9 있고, EV9 택시가 종종 보이죠. 그다음 아이오닉 9도 택시로 종종 보입니다. 그다음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캠리가 있고, 하이브리드, 가솔린 하이브리드로서 꽤나 많이 선택을 하시죠. 그다음 카니발, 그다음 산타페, 펠리세이드, 테슬라, 아반떼 등등등 해서 진짜 소수의 선생님들이 선택하시는 차량들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면 가장 많이 선택하시는 소나타 K5, 그다음 거기에서 좀 더 선택을 하는 그랜저 K8. 그래서 쭉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내가 굉장히 주관이 강하고, 내가 뭔가 생각이 뚜렷해서 난 이걸 무조건 해야 돼. 자, 라는 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적어도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한 5년, 7년 이전만 하더라도 택시에서는 사실 크게 고민을 할 게 없어요. 그냥 대부분의 기사님이 소나타 K5, 그랜저 K8 중에서 선택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전기 택시들이 나오고, 그다음 SUV형 택시들이 나오고, 그다음 전기 SUV들도 있고, 아니면 LPG SUV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수입차들 중에서 캠리, 테슬라 같은 것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차종들을 택시로 선택하시고 계신다. 그러면 이거 작업하는 거, 보통 우리가 택시를 작업하면 거의 고장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택시 작업, 자, 차 말고 차 나오면 택시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미터기 달고 안에 뭐 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작업도 요즘에는 이제 미터기 집에서 이렇게 다양한 차종들을 많이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특히 이제 뭐 캠리라든지 아니면 테슬라라든지 이런 차종들은 많이 해본 메타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이용하시면 비용은 좀 들겠지만
적어도 작업 자체는 문제가 없고 작업은 한번 해두시면 크게 뭐 문제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소소하게 문제가 발생해도 가서 웬만하면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일반적으로 선택하지 않는 차종들을 선택하면 혹시 내가 막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그게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비슷한 차종을 선택하는, 그러니까 운행하시는 기사님이 적기 때문에 그 경험이 적겠죠. 만약에 특별한 문제나 뭔가가 발생했을 때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뭐 이 차량을 운행하고 그다음 그걸 택시로 개조하고 그런 데 있어서 문제는 크게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꼽히고 하고 싶다 그러면 하셔도 되긴 됩니다. 돈만 있으면 우리가 이제는 안 될 게 없는 세상인 거죠. 택시도. 다만 뭔가 남들이 하지 않는 걸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료, 종류, 그다음 차종들. 그래서 차종들도 이제 웬만한 것들은 다 가능하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나에 따라서 어떤 걸 할 것이냐. 근데 아무래도 많은 기사님들이 소나타, K5나 아니면 전기 택시 중에서도 많이 선택하는, 요즘 같으면 EV3가 전기 택시에서는 가장 많이 팔리는 차죠. 자,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난하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예비 개인 택시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안 해보셨잖아요. 그러면 다수가 선택하는 건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다수가 선택하는 걸 선택을 먼저 하시고, 자,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내 주관이 생겨요. 내가 일단 택시에 대한 이해는 한 1년 해보면 거의 빠삭하게 알 것이고, 그 다음 차량에 대해서도 이제 운행하면서 이런저런 경험들을 하기 때문에 알 것이에요. 그러면 첫 차는 무난하게 하고 그 다음 차는 이제 내 주관에 따라서 내가 딱 생각하는 그걸 선택하시면 괜찮은 거죠. 근데 아직 내가 많은 경험을 하지 않고 난 상태에서 뭔가 뚜렷한 뭔가를 선택해 버리시면 그게 잘 맞으면 진짜 좋죠. 근데 만약에 반대로 안 맞으면 이게 빼박을 못하는 상황에서 좀 난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없는데 잘 고민해 보시라라는 겁니다. 첫 차는 무난하게 하는 게 괜찮긴 합니다. 그래서 예비 개인 택시 기사님들 고민 많으실 겁니다. 일단 교육 잘 받으시고, 그다음 이게 지금은 차량들이 약간은 좀 정체입니다. 왜냐하면 연말이면 전기 택시 쪽이 이제 보조금이 없으면 국산차는 안 사거든요. 그래서 전기 택시 쪽에 수요가 잠겨 있고, 근데 지금 차량을 선택해야 되는 기사님들이 아무래도 무난한 소나타나 K5 쪽으로 많이 몰리겠죠. 그래서 K5 소나타 쪽이 출고가 조금 더 길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 듣기로는 뭐 소나타가 한 달 조금 더 걸린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고 하는데, 그다음 스포티지, LPG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많아서인지 뭐 3달, 4달도 걸린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지금은 약간 조급함이 들겠지만 내년에 교육이 어차피 지금 바로는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3월, 이제 2월에 전기 택시에 대한 보조금이 나오면 또 꽤나 많은 기사님들이 전기 택시로 빠져나가요. 그러면 전기 택시는 뭐 어차피 판매가 지금 뭐 재고도 많고 문제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기 택시가 내년 3, 4월부터 이제 다시 판매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그쪽으로 좀 빠져나가면서 소나타나 K5도 막 생산을 적게 해서 막 가져오지 않는 이상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에 교육받는 분들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팬데믹 때 잠깐 차가 없어서 좀 난리였던 적이 있긴 하지만 이제는 앞으로 그런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종류도 많아서 정 답답하면 뭐 다른 것들을 선택해도 되니까 너무 조급해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난 불안하다 그러면 미리 예약을 해놓으셔도 되죠. 해놓고 나중에 이제 상황 보고 영업사원분에게 뭐 조금 더 뒤로 미루거나 하셔도 되긴 되는데, 너무 내년에 교육받는 분들이 너무 조급해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